그거 유통기한이 안 써있으면 어떡하지? 저 몇 달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그랬던데. 누구지? 이거 라면의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길지 않은데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없는 거 아니었어요? 유통기한이 없다고? 참나 그러면 10년 전 라면 먹어도 돼? 아 저건 기름에 튀긴 거기 때문에 기름이 상해. 기름이 상하면 이상한 그 쩔은 기름 냄새가 나. 저기 시장에서 부침개 파는 집 전집 같은 거 지나가면 좀 되게 약간 쩔은 기름 냄새 뭔지 알아? 그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라면 먹으면 설사하는데 주인이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 소개합니다. 번호 페이지 59번, 59쪽에 3번이랑 그쪽에 어차피 한 명이니까 차근차근 하면 돼. 3번 가치원 평형에 도달한 다음에 이모를 추가해도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 이모를 추가한 거나 들어가 있는 원소의 비율은 같아. 원소의 개수는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C가 얼만큼 생겼다고 고려하지 않더라도 평형 여기 써있네. 있구나. 어쨌든 그냥 추가 정보고 문제를 그냥 풀면 되겠다. 1, 2에서 C의 양은 가격 N몰, 2N몰이다 라고 하면은 온도 조건을 바꾼 적이 없으니까 평형상수는 셋 다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평형이 아니니까 얘를 고려할 건 아니지. 화학식 상으로 A, B가 이 C가 되는데 부피를 모르니까 부피를 모르는데 이렇게 쓰면은 조금 그렇네. 1몰, 3몰인데 나중에 N몰이 되니까 없어진 몰수는 마이너스 2분의 N몰, 마이너스 2분의 N몰, 플러스 N몰. 평형 1번씩 평형 2번으로 넘어가면 근데 저 조건을 쓰긴 하면 이 C인데 평형에 도달하고 이모를 집어넣나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 이모를 집어넣나 결국 3, 3 집어넣은 거랑 같아. 결과상으로. 그럼 얘도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플러스 2n 형태가 될 것이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랑 평상수가 같아야 되잖아. 1-2분의 n 3-2분의 n 분의 n의 제곱이 중분들이 3-n의 2n의 제곱이랑 같아야 되잖아. 근데 이건 몰수를 쓰면 안 되고 몰농도를 써야 되거든. 그럼 여기 있는 공간을 V리터라고 할게. 예를 들면. 근데 이게 만약에 V분의 N의 제곱이라고 가정한다고 치더라도 여기 혹시 내가 다 V를 나누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농도 계산해서 비교할 때는 V는 어차피 좌우에 농도가 들어가기는 똑같기 때문에 없어도 돼. 그러니까 그냥 몰수만 집어넣어도 돼. 사실 비교할 때는. 실제 평상수 숫자를 물어본 게 숫자를 물어본 거. 계산해. 이게 같아야 되니까 n이 몇이냐라고 하면 n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해. 더 깨끗하게 계산하는 거구나. 오히려.
1.5 나와. N이 1.5가 나와? 그럼 N이 1.5가 나오면 뭐 둘 중에 하나에만 치면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여기 3, 3으로 같으니까 1.5니까 1.5, 1.5, 3 되는 거잖아. 그럼 평형상수 값은 이것도 평형상수는 여기는 좌우 비교할 때 V를 생략한 거지만 사실 V를 생략하면 안 되거든. 근데 V를 생략하면 안 되지만 V가 생략이 돼. 왜냐면은 여기가 V분의 1.5에 곱하기 V분의 3의 제곱이 돼버리니까 V는 사라지거든. 이거는 반응 전후의 개수의 합이 같으면 부피를 알 필요가 없어. 사실 부피가 생략되니까. 이거 숫자 왜 화질 왜 이래? 이걸 그대로 적고 있었단 말이야. 뭔지 알겠죠? 특수 조건이다. 이게 만약에 1대 암모니아처럼 1대 3대 2가 된다고 쳐봐. 여기다. 이게 아니야. 딴 거야. 뭐를 열지? 저건 뭘 많이 보는데. 페이지가 생겨있다. 수소를 N2 더하기 3H2 이 NH3 같은 식이라면 이게 만약에 뭐 X몰 농도, Y몰 농도, Z몰 농도가 됐어.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럼 이거는 몰수를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특정 통 안에 있는 부피 개념을 알아야 몰 농도가 되니까 이걸 부피로 나눠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부피분의 X몰 농도 그리고 부피분의 Y몰 농도의 세제곱 부피분의 Z몰 농도의 전체 제곱을 해버리면 V가 안 사라져. 알겠지? 어쨌든 이 식에서는 사라져. 됐습니다. 어쨌든 V를 계산 안 할 거니까. 그러면 4. 그죠? 또 8번이. 꼭지를 열지 않고 기억 니은을 물어보는 거네. 꼭지를 열지 않고 기억 니은을 물어보지만 여기 부피가 대놓고 써 있으니까 이걸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다. 심지어 한 개는 1몰이라고 써놨네. 그럼 여기 있는 세모는 몇이냐? 2분의 3이잖아. 1.5몰이네. 3개 있으니까 3몰이잖아. 그치? 1.5몰이야. 세모는 동그라미는 0.5몰이야. 네모는 1몰이야. 그러니까 1몰 농도야. 라지로 써야지. 전체 반응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생성물이 많은 느낌이야. 나는 세모를 1.5로 할래. 그러니까 세모를 C로 할래. 그러면 숫자가 너무 커지나? 그럼 1.5몰을 농도의 제곱이면 앞에 있는 건 0. 아니면 1인데 1
0.5 몰롱도의 3승 1승이거나 1승 3승이잖아. 근데 이거 1승 3승을 한다고 가정 먼저 그렇게 계산하는 게 편할 것 같아. 0.5에 1승이 편하니까 1에 3승 곱하기 0.5에 1승이면 0.5분의 1.5 1.5잖아. 그러면 4.5 4.5 아닌데? 그러면 0.5에 3승 1에 1승 하면은 0.5 0.5 0.5에 1.5 1.5 하면은 이거 3 이거 3 9 그 숫자 안 나오잖아. 1.5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압국으로만 해봐도 뭐가 세모네모 동그라미가 먼저 나올 텐데 3분의 16을 했을 때 그러면은 분모를 1로 하자. 이번에 분모를 먼저 정해놓는 게 편하니까 분모를 1로 한 다음에 1.5의 3승이거나 0.5의 1승이면 이런 숫자가 나와. 이게 16이 되려면 분모에 이런 분수 같은 애들이 들어가니까 분모가 2분의 되겠는데? 2분의 3의 세제곱에 2분의 1의 1이 1승이니까 위로 2의 4승이니까 16이 넘어가잖아. 3, 3, 9 하지만 여기가 2분의 3의 3승이면 안 되네? 그럼 여기 1, 3으로 하면 되겠네. 눈치껏 빨리 계산해야지. 그러면 분모가 3이 되고 분자가 16이 되지. 맞네. 그러면 2분의 3이 계수 1의 영향을 받으니까 얘가 세모네. 그리고 1 이게 네모네. 얘가 결과적으로 동그라미를 알게 되었잖아요. 됐죠? 그러면 문제 다 풀린 거죠. V에다 넣고 그걸 그대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V가 몇 리터인지 나오겠죠. 어쨌든 동그라미는 B이냐 하면 맞죠. V는 16이냐? 16이냐? 모르지. 그럼 써서 봐라 또 이거는. V분의 세모가 3개니까 V분의 3 분의 동그라미가 4개니까 V분의 4의 세제곱분의 C가 네모가 2개니까 V분의 2의 제곱이 3분의 16이 돼야 되잖아. 그럼 V가 나오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분자는 V의 제곱이고 분모는 V의 4제곱이니까 V제곱이 앞으로 빠지죠. 그럼 V는 없애겠다. 그러면 3, 4, 4, 4 분의 4 V제곱이 3분의 16이 돼야 돼. 그러면 3, 4, 4분의 VV가 3분의 16이 돼야 돼. 그러면 3은 없어졌어. V제곱이 16의 제곱이라고 뜨네. 그러니까 V가 16이지. 됐죠? 이것으로 넘어가서 꼭지를 순간적으로 열어버리면 전체 부피랑 전체 물농도의 비율을 Q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얘가 16이니까 전체적으로 A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화학 반응이 전혀 안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전체 16리터 중에 세모가 몇 개가 되는 거냐? 6개 되는 거지. 18이지. 18분의 6이 되는 거지. A가. B는 18분의 동그라미가 5개지. 5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V의 네모가 4개의 제곱이 되는 게 이게 Q값인데 18이라고 하면 그러면 18은 사라지니까 18제곱만큼 밖으로 빠져나가면 18제곱 곱하기 6, 5, 5, 5, 16이잖아. 16이 3분의 16보다 크냐 작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Q값이고 이게 K값인데 비교를 해서 16을 없애. 3분의 1이고 얘는 18, 18
6, 3. 여기다 3을 곱해서 9. 125분의 98, 72, 162가 1보다 크네? 그러니까 왼쪽이 크네. 크네 역반응. 역반응이 일어나야 되면은 C가 줄어야 돼. 네모가 줄어야 돼. 그러면 전체적인 개수 입자는 설명 다 세니까 15개 중에 4개였겠지? 근데 전체 입자 중에 네모가 주니까 물분율이 작아지겠지. 됐죠? 뒤에 진도를 그래서 이렇게 진도가 Q값에 따라서 Q값이 K값보다 크거나 작으면은 화학적으로 뭐 역반응 정반응이 일어날 텐데 그 평형이 이동하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평형이 바뀌어도 바뀐 다음에 몰빵해가지고 무조건 다 생성물되고 무조건 다 반응물되는 그런 개념 아니니까 평형의 농도가 바뀐 거지 그걸 화학평형이 이동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평형 이동의 조건은 농도, 온도, 압력이 변하면 변하게 되는데 평형 상수 자체는 농도는 압력이 바뀌면 평형 상수가 바뀌는 건 아닌데 온도가 바뀌면 평형이 이동하면서 평형 상수도 바뀐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농도가 평형 이동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료를 바꿔서 이게 암모니아가 특정 농도 비율대로 존재하는 통에다가 내가 만약에 N을 집어넣어 버리면 순간적으로 이게 평형이었는데 N이 더 큰 N이 돼버리면 순간적으로 평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Q값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일로 보면 더 큰 N에 얘네들은 변치가 않았단 말이지. N2에 NH3 제곱인 형태의 식이 될 텐데 이건 Q값이잖아. 이 Q값이 K값보다 당연히 분모 일부가 커졌기 때문에 작아졌지. 그럼 K값을 이동해야지. 그럼 얘가 늘어나고 얘가 줄어들어야지. 그치? 그러면은 정반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재료를 집어넣으면 정반응할 수밖에 없지. 식상으로 봐도. 근데 굳이 식으로 안 써도 재료가 많아지면 더 일하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니까 생성물 쪽의 재료를 많이 집어넣으면 생성물의 그러니까 재료가 많아졌으니까 결과물이 많이 생성된다.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하고 그럼 반대로 봐도 전체 식에서 암모니아를 집어넣으면 암모니아가 생성물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반응물화 되는 거니까 거꾸로 돌아가서 재료가 더 많이 생기니까 역반응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고 치면은 처음 평형이 특정 농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내가 임의로 하나만 팍 집어넣었다고 치면 딴 애들은 급격하게 바뀔 게 아닌데 거기다가 내가 1모를 집어넣어 그러면 그냥 플러스 1이 돼버리잖아. 서서히 0.1, 0.2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집어넣으면 확 바뀐 요 상황이 새로운 반응 지수가 적용되는 상황이니까 요때부터 새로운 평형이 이동하겠지? 근데 내가 재료를 더 집어넣으니까 재료는 줄겠지? 재료가 줄면은 내가 얘가 소모돼가지고 일로 가는데 얘만 소모되겠냐? 얘랑 같이 소모되겠지? 화학 반응에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소도 줄겠지. 그러면 재료가 생기니까 결과물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 재료가 없어지는 요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1대 3대 2니까. 내가 질소가 1만큼 사라지면 질소의 양의 3배만큼의 수소가 반응해야 되니까 얘가 3배로 줄어들면 이만큼의 암모니아가 늘어나지. 그래서 이 파란색, 빨간색, 녹색의 비율 값을 평형 농도에다 계산한 거랑 여기는 여기 반응 전에 농도를 계산한 수치가 같대. 알았다? 하고 넘어갑니다. 압력도 마찬가지. 압력은 여기서는 내가 농도에 따른 평형이동 그 둘 중에 그 생성물이나 반응물 둘 중에 하나만 집어넣는데 아니 하나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세 개를 동시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 꼭 이거 셋 중에 하나만 집어넣어야 돼? 셋 중에 그러니까 세 가지 달을 전혀 다른 비율로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 뭐 질소는 10몰 집어넣고 수소랑 암모니아는 1몰 집어넣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질소를 훨씬 많이 집어넣는 효과가 생길 테니까 정반응하겠지.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세 개가 동시에 농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지를 판단을 해야 정반응 역반응하는지 알 수 있겠지만 그때 되면 복잡하니까 그냥 Q값에 넣고 맞추는 게 편하잖아요. 압력 근데 이건 기체잖아.
혹시나 이 기체를 이 피스톤을 강제가 2배로 압축하면 암모니아가 농도가 몰 농도가 2배로 올라가, 질소도 몰 농도 2배로 올라가, 수소도 농도가 2배로 올라가니까 농도가 바뀌는 효과가 생기지. 압력만 바꿔도.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얘네들을 2배씩 뻥튀기를 시키면 여기 x, y, z라고 하면 EZ, EY, EX가 되는 효과가 생길 거 아니야. 농도상으로 보면. 그러면 x, y 세제곱분의 z 제곱을 k 값으로 만족시켰던 그 화학 그 평형 상태가 EX, EY 세제곱에 EZ의 제곱 형태로 바뀌는 반응 지수가 돼버리잖아, 순간적으로.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숫자 값이 16분의 4가 되니까 4분의 1 K 값이 돼버리네. 그러면 K보다 현저하게 작아지니까 정반응해야지. 됐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 대가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이 같이 증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상수는 동등하게 2배씩 올라가지만 이 지수가 높은 새끼들 쪽이 분자 분모로 따지면 이 지수가 높은 쪽에 있는 숫자들이 훨씬 더 많이 커지잖아. 그러면 더 많이 커지니까 분모가 일반적으로 분자보다 훨씬 커지면 분모가 줄고 분자가 늘어나야지. 그런 것처럼 전체 개수 합을 봤을 때 개수합이 4고 개수합이 2면 개수합의 높은 쪽 애들의 농도 변화 비율이 비율상으로는 2배지만 평형 기준으로는 훨씬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니까 정반응해야 돼. 그래서 개수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더라. 뭔지 알겠죠? 다 했네? 근데 이 식상으로 내가 2배를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압력을 줘가지고 조절한 건데 혹시나 내가 이걸 피스톤을 눌러가지고 압력이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앞에서는 그냥 N을 그 질소를 집어넣어서 농도가 증가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정해진 통에 얘네 양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여기다 질소를 집어넣어도 질소의 압력을 증가시킨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치면 내가 여기 얘네들 3명이 놀고 있는데 여기다 내가 아르곤을 집어넣어. 그럼 얘네들의 부분 압력이 바뀌나? 부피분의 몰수가 동등한데? 그지?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에 전혀 관계없는 기체를 집어넣으면 평형이동하지 않습니다. 반응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기체를 집어넣었을 때 평형이동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압력에 대한 개념을 착각할 수가 있어. 왜냐면 압력이 세지면 얘네들이 영향을 받겠지? 그러니까 전체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가 증가할 경우에 정반응으로 이동한다고만 외워놔 버리면 아르곤을 집어넣으면 압력이 증가했잖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니까 각각의 부분 압력이 증가했는지를 판단을 잘 해봐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온도를 높이면 밑에 있는 예시로 들어서 이 NO2가 N2O4가 되는 게 델타 H 기준으로 음수니까 발열이잖아요. 에너지 물질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열을 식히면 열 방출이 잘 돼. 그래서 정반응을 수월하게 일으킬 수가 있어. 근데 열이 나는 화학 반응인데 겁나 뜨거운 데서 하면 밖에가 더 뜨거우면 열을 방출시킬 수가 있나? 열이 갇혀 있는데 얘가 일로 가려면 열이 방출되면서 N2O4가 생겨야 되는데 열을 방출을 못하면 얘도 반응 안 해. 그지?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 나오는 열을 반응물이나 생성물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혹시나 발열 반응인데 주변을 가열해서 주변을 뜨겁게 해버리면 열이 많아지는 거니까 정반응하기 힘들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반응하기 쉬워지지. 왜냐면 내가 열을 가해줘야 N2O4가 NO2가 되는데 열을 가해줬잖아. 그치? 그래서 열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평형 이동하는 거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발열 반응, 가열하면 역반응, 냉각시키면 정반응하게 됩니다. 뒤로 넘어가. 요거를 밑에 읽어보죠. 요걸 생각해보자. N2랑 O2가 반응해서 NO2가 되는 식이 있고, 흡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니까 Q가 왼쪽에 있고, 가열을 하면 정반응을 살하겠지. 흡열 반응이니까 가능한 예인데 생각을 해보면
얘가 만약에 발열 반응인 물질, 그러니까 발열 반응인 실험이 있다고 쳐봐. 온도를 가열하면 역반응이 일어나겠지. 근데 또 착각한단 말이야. 역반응이 일어나면 A가 많아지는 거고, 재료 A를 넣는데 B가 되지 않는 반응, B가 되는 게 잘 안 보인다면 속도가 느릴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 속도랑 상관없다. 평형은 숫자가 크더라도 시간을 무한대로 주면 언젠가는 뭐 B가 많아진다는 이런 개념이지. 온도를 가열하면 속도가 B가 안 생길지언정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지금.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이게 이거 이렇게 하자. 혹시나 이거는 흡열 반응이니까 그럼 냉각을 시키면 역반응이 일어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걸 흡열 반응이라고 하니까 발열을 흡열 이걸로 예시를 냉각 이렇게 하자. 요식 위의 식으로 할게. 발열 반응이지. 발열 반응이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편하지. 저 위의 예시보다 이게 더 나은데. A가 B가 되는 게 발열 반응이야. 근데 내가 냉각을 시키면 정반응이 진행되지. 냉각을 시켰는데 정반응 진행되니까 반응이 잘 일어나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그럼 냉각을 시켜서 반응이 잘 일어나면 0K로 만들면 되겠네? 무한대로 반응이 일어나 버리겠네? 아니지. 0K면 반응이 안 일어나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랑 평형상수가 바뀌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촉매라는 게 있는데 평형 이동은 영향이 없다. 평형 이동을 왜 배우냐면 수동률 때문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발열 반응이야. 그래서 난 B를 많이 만들고 싶어. 그럼 온도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낮춰요. 반응이 안 일어나면 어떡해? 적당히. 적당히 낮춰야 돼. 그러면 여기서 적당히 낮춘다는 개념은 화학 반응상으로는, 왜냐면 이 상온이라는 거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는 온도가 아니야. 인간 기준으로 30도가 따뜻하지. 이 지구상에 있는, 지금 이 우주에 있는 애들의 온도를 기준으로 따지면 태양이나 블랙홀의 온도를 생각해봐. 몇십억 K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건 충분히 차가운 거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차가운 상황이니까 반응을 일으키려면 적당히 가열해야 된다. 그러니까 겁나 가열하면 안 돼. 일단은 겁나 가열하면 정반응 안 되는 거지만 적당히 가열은 해줘야 돼.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300K에서 500K 정도는 줘야지 그래도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진 않는다. 이것도 차가운 반응이야. 이 정도라도 하더라도. 그래서 수증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 농도나 압력, 온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조절하다 보니까 화거가 암모니아 합성을 잘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래서 이런 수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 때문에 수동률이라는 거는 이게 일단 촉매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하기, 촉매가 뭔 역할을 하는지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반응을 빨리 일으키잖아. 그래서 촉매를 안 일으키면 500도에서 반응을 시킬 때 이 정도 영향이 생기는데 촉매를 사용하면 더 빨리 생기지.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재료를 10개를 가져오면 10개까지 만드는 걸 다 기다릴 수는 없고, 시험을 봤는데 빨리 푸는 애들이 있잖아. 그럼 5명이 풀면 5명의 결과를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무슨 암호를 해독하는 거야. 전쟁이 났는데. 그러면 이 10명이 암호를 100% 해독할 때까지 기다리느니 5명이 먼저 암호를 빨리 해독해서 전쟁 거기에다 보내줘야 뭐 타격을 하거나 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빨리 진행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100% 될 때까지 기다려. 막 이게 이래가지고 100% 될 때까지 기다리느니 50% 언저리가 언제 빨리 도착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500도씨 기준으로 따지니까 500도씨가 대충 수동률이 50%가 나오는데, 이 50%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50%가 빨리 나와야 돼. 촉매를 사용하는 경우에 빨리 나온다. 그래서 촉매를 쓰는 게 좋더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암모니아는 발열 반응이거든요. 식상으로 발열 반응인데, 발열 반응이니까 차가울수록 좋나? 차가울수록 좋은 건 아니야. 너무 뜨거우면 안 된다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면은 이거 또 안 된다. 너무 차가우면 수증률이 올라가겠지? 하지만 일주일 걸린다. 너무 뜨거우면 하루 만에 3% 생긴다. 뭐 이거 하나만 하다. 일주일 걸리면 예를 들면 80% 생긴다. 일주일 기다릴까? 아니, 대충 중간에 만나가지고 한 400도씨, 500도씨면 한 이틀이면 60% 나온다. 그러면
이틀에 60%가 낫지. 그럼 계속 재료를 무한대로 보급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100개씩 보급한다고 가정하면 이틀당, 그러니까 이틀에 100개씩이라고 할게,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3일 있으면 180개 생기는 거잖아. 근데 일주일 동안 100개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또 이거 얼추 맞는 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틀에 100개니까 일주일이면 6일이라고 하고 6일에 300개면 380자 이러면 이게 더 많아지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뭔 내용인지 알지? 굳이 내가 숫자를 넣어서 안 맞추어서 그런데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우면은 수증률이 있어봤자 속도가 느려서 안 되고 너무 뜨거우면 애초에 안 생겨서 안 되니까 적당한 구간을 찾아야 되더라.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압력도 영향을 받는데 요거 개수가 앞에 개수가 합이 4고 뒤에가 2니까 압력을 주면은 생성물이 많이 생기거든. 그럼 압력을 무한대로 주면 되겠네. 그래서 압력을 무한대로 주려면 이 압력 피스톤의 전기로 누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전기세를 감당할 수 있겠냐. 200에서 1000으로 올라가면은 피스톤 전기세가 예를 들면은 그냥 피스톤으로 할게. 예를 안 들어도 전기세가 5배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5배 이상 들어간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적당히 올려가지고 한 2배 정도만 압력해도 효율성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기울기가 중요하잖아. 여기는 한 400도씨라고 예를 들게 400도씨랑 500도씨 사이에서 실험을 하면 200기압이랑 400기압으로 압력을, 그러니까 200에서 400으로 압력을 높여버리면 요만큼 나오던 애가 요렇게 늘어나. 그럼 400기압이 낫지. 근데 400기압까지 줬는, 그러니까 400도씨인데 압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좋잖아 해가지고 1000기압으로 주면 전기세는 2.5배 들어가는데 수득률은 200에서 400 준 것보다도 덜 올라가. 그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적정 수준을 잘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평형이동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 인체에서도 평형이동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만나가지고 HbO2가 되는 식이 있을 텐데, 이건 약간 개수를 생략해서 써서 그러지, 헤모글로빈 하나당 산소는 4개가 붙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만 쓴다고 치면은 전체 화학 반응식은 일정하지만 이게 만약에 폐포였다면 산소가 많지. 그럼 정반응하지. 그럼 폐포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은 산소를 많이 붙이지. 근데 이게 조직이었다면 전체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하지. 그러면 떨어지지. 그럼 떨어진 산소가 많으니까 조직으로 산소가 흡수되겠지. 그래서 이런 평형 이동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다. 모든 화학 반응에는 평형이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다 했네? 어떻게 문제 풀어요?